이놈이 감히 세자의 권위를 우습게 보는 것이냐. 붉은색 옷 입지 마라. 왕의 색이니라. 앞서 걷지 말거라. 왕이 먼저니라. 의문을 품지 말거라. 왕의 명령이니라. 이한대군은 태어나서부터 지워져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의주,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불운의 시작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거든요. 이번 3서에 보면서 진짜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 두 사람이 왜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지 그 상처의 깊이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본방사수 하셨나요? 아직 채널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매주 금토 리뷰 놓치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식집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한대군이 나름식을 못 먹는다고 하니까 성의주가 물어봅니다. 왕족이 되면 못하는 게 뭐가 더 있냐고.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질문인데 이한대군의 눈빛이 딱 변하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린 이한이 형인 세자랑 궁에서 놀고 있습니다. 해맑은 표정으로 형의 용포를 바라보다가 물어보죠. 형님, 용포 입어봐도 됩니까? 형은 괜찮다고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그 모습을 본 선왕이 이한의 뺨을 내려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볼을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선왕이 했던 말입니다. 이놈이 감히 세자의 권위를 우습게 보는 것이냐. 붉은색 옷 입지 마라. 왕의 색이니라. 앞서 걷지 말거라. 왕이 먼저니라. 의문을 품지 말거라. 왕의 명령이니라. 그냥 형 옷이 예뻐서 입어본 건데 아버지 눈에는 그게 왕위를 탐내는 걸로 보인 겁니다. 이때부터 이한대군의 모든 행동은 역심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거죠. 더 소름 끼치는 건 이한대군이 뭘 잘할 때마다 아버지가 군호를 변경하시는 겁니다. 잘하면 벌을 받는 삶, 눈에 띄면 안 되는 삶. 그러니까 이한대군은 어릴 때부터 잘해도 티 내면 안 되고 앞서 나가면 안 되고 누구의 관심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못하는 척, 무능한 척, 감정 없는 척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의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람의 상처는 또 다른 방향이거든요. 성의주는 어머니가 캐슬그룹 아버지 집 앞에 그냥 버리고 간 아이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두고 떠난 거죠. 근데 아버지한테는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딸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집안의 안주인이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게 되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이때부터 이 집안의 불운이 시작됐다고요. 나타나자마자 불운의 시작이라뇨. 이 한마디가 성의주의 인생 전체를 설명해 줍니다. 환영받지 못한 존재,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이한대군이 태어나서부터 지워져야 했다면 성의주는 태어나서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의주가 뭘 했냐면요. 관심을 받기 위해 미친 듯이 노력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꿉니다. 오빠랑 같은 자전거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빠보다 더 좋은 건물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빠보다 내가 능력이 더 좋으니까 회사를 달라고 하죠. 점점 요구가 커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관심을 갈구하는 아이의 방식입니다. 이 장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의주가 거침없고 강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아이가 스스로 만든 갑옷. 그게 바로 지금의 성의주입니다. 캐슬그룹의 미친개라는 별명이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아이유 배우가 이 캐릭터를 정말 잘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강해 보이는데 그 안에 상처가 보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이한대군과 성의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누군가한테 괜찮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한대군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됐습니다. 그게 약점이 되니까요. 성의주는 상처받아도 더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끝이니까요. 두 사람 다 상처를 들키지 않기 위해 평생 포장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한대군이 성의주한테 물어봅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이 말을 들은 성의주의 표정 보셨나요? 완전 당황하거든요. 이게 뭐 대단한 말인가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근데 성의주한테는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의주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궁의 예법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이한대군이 얼마나 많은 걸 참으며 살아왔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자가편이에요. 이 한마디를 들은 이한대군의 표정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입니다. 누군가 내 편이라고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이게 이번 3, 4회의 진짜 핵심입니다. 계약 결혼으로 시작했지만 상처가 너무 닮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갑옷을 벗기기 시작한 거죠. 3회 담장 위 키스도 처음에는 기사가 보고 있는 걸 의식해서 사랑에 미친 대군 컨셉으로 시작한 건데 4회를 보면 이한대군이 진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 아름다운 장면 뒤에 소름 끼치는 게 숨어 있습니다. 중전마마 윤희랑의 과거가 살짝 드러나는데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선왕이 왕의 무게에 눌려서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하잖아요. 그때 중전이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문서를 태우면서 방을 나왔는데 결국 불이 나고 선왕은 죽게 됩니다. 선왕의 죽음이 정말 중전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소행인지는 아직 의문인데요. 근데 이건 아마 드라마 중반부에서 반전으로 터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전이 이한대군을 대하는 태도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들인 현재 국왕의 자리를 탐내는 자라고 경계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가질 수 없으니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없다는 식의 집착이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부원군까지 등장합니다. 중전마마의 아버지인데 대놓고 성희주를 사저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앞으로 본격적인 빌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 마지막 장면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린 국왕이 숙부인 이한대군 사저에 놀러 왔다가 성희주랑 게임을 하거든요. 게임에서 이긴 국왕이 소원을 말하는데요. 대한민국에 딱 한 대뿐인 성희주의 날개 달린 차를 타보고 싶다고요. 어쩔 수 없이 국왕을 태우고 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속도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 겁니다. 성희주가 대교 난간에 차를 부딪히면서 어떻게든 속도를 줄이려 하는데 그때 정면에서 한 대의 차가 나타나서 성희주의 차를 막아 세웁니다. 겨우 멈춘 차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이한대군입니다. 근데 예고편을 보면요. 오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한대군이 누가 성희주의 차량에 손을 댄 것 같다고 말하거든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한대군이 성희주한테 결혼을 물으자고 합니다. 자기와 얽혀서 성희주한테 위험한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자기가 물러나면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희주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건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물러나는 게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는 이한대군한테 성희주가 정면으로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한대군 어머니의 의문의 교통사고 사망, 선왕의 심장마비, 선종의 화재,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한대군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낮추고 숨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민수석도 꼭 주목해야 합니다. 성희주를 어릴 적부터 좋아했지만 단 한 번도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인데 결혼을 반대하면서도 말리고 싶지 않다고 하거든요. 희주가 하고 싶은 건 들어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두 사람을 도와줄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 4회는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상처 치유 서사의 시작입니다. 평생 지워져야 했던 남자와 태어나서부터 있어서는 안 됐던 여자가 처음으로 서로한테 괜찮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갑옷을 벗기기 시작한 겁니다. 5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왕실의 어둠과 맞서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진짜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번 회차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뵙겠습니다.